4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제가 여러분들을 뵌 지 12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큰 도움이 안 됐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척추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얘기해 줄 수 없나,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체적인 의견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이렇게 이 일을 담당하면서 배워왔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 써 있나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 네, 옆에 분 좀 보실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서 무슨 모습이 보이세요? 이쁜 모습. 정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지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척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난번에 첫 강의 때 그 척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들 나시죠? 네. 제가 시험을 안 볼 테니까 한번 저 첫 강의를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의 머리 무게가 한 5kg 정도 되거든요. 이 머리 속에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한 척추의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는 우리 몸에 무엇을 지붕을 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척추의 마디가 그때 공부할 때 몇 마디나 된다고 그랬어요? 33마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목에 몇 개? 7개. 예. 그 다음에 가슴에 몇 개요? 12개. 네. 그 다음에 허리에 5개. 골반에 몇 개? 골반에 5개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꼬리뼈가 한 4개, 3개에서 5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3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심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하나가 좀 시원찮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죠. 우리의 척추가 시원찮으면은 사람의 모습이 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 척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아주 골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위 해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 보기만 해도 어때요? 가벼워 보이나요? 무거워 보여. 우리 몸에 중요하게 무거운 도구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골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머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몸이 유지되니까 무겁게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골반은 장차 이 상지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그 구분선이 되고, 그래서 이 위쪽에 우리 몸의 8분의 5에 해당하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 다리도 굉장히 무거워요. 8분의 3 정도 되는데, 요 위에 이 8분의 5의 무게를 총괄하기 위해서 척추뼈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이 사람 사람인가? 하여튼 이렇게 뼈가 쫙 일직선으로 잘 돼 있죠. 네, 이게 중심선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 일자로 딱 이렇게 척추가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7개의 뼈가 어느 정도의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C자 커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뻣뻣해지면 뭐라 그래요?
일자목이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거북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이 우리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목과 허리의 통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데 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7개의 뼈, 그다음에 여기 12개의 가슴뼈, 그리고 허리에 있는 5개의 뼈, 골반뼈 이렇게 척추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조 중에 일부가 잘못되면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문제가 되면은 일찌감치 세상을 보지 못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척추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척추는 어떤 역할을 하냐? 몸이라는 건축물을 버텨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잘못되면 삐딱하게 되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기둥이 전찬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되거나 그러면 아예 활동이 될 수가 없기도 하고요. 이 건축물이 잘못되면은 일평생 어려움을 겪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리가 이렇게 많이 휘었는데 그분들은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결핵이 한 마디가 왔는데 그 결핵 한 마디 때문에 척추가 점점 휘어서 많이 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금도 저희가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소통 장소라고 썼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중추신경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머리에 있는 뇌신경. 머리의 뇌신경을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등줄기에 쫙 있는 등골신경이라고 하는 척수. 그래서 뇌척수 여기까지가 중추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뇌척수 옆에 신경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신경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요 안에 신경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그래서 이게 머리로부터 쭉 등까지 이렇게 해서 쭉 꼬리뼈 있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 신경이 여기에 보면 가지를 하나씩 옆으로 냈잖아요. 여기 있는 가지, 이 신경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나쁜 사람은 딴 거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똑같게 이 신경의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머리에 있는 신경이 목으로 나오면은 목에 있는 신경들은 양쪽 팔로 가게 되고 이 팔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슴에 있는 12마디에 있는 신경들도 한 쌍의 그런 신경 뿌리들을 내는데 그것들은 우리 몸의 그런 자율신경계를 담당하고 오장육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평생 그냥 나는 졸고 내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2마디 안에 나와 있는 신경들은 언제나 네 주인이 나쁜 일을 하던 좋은 일을 하던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가 이 척추 안에 들어있죠. 세 번째로는 상체와 하지가 활동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든다든지 옮긴다든지 뭐 잡아당긴다든지 모든 일들을 할 때 팔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여기를 힘을 콱 주면은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가고 항문에도 힘이 가 막 그렇죠? 우리 몸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 일들을 온 몸이 다 동시에 하게 되는데 어디에 그 기준이 돼요? 척추가 기준이 돼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침을 컬럭컬럭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침만 하나요? 예.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온몸이 동시에 작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100조개의 세포의 합창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100조개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기침 한번 하는 것도 가래를 내뱉는 그 하나도 또 항문에 힘을 줄 때 우리 귀가 멍하기도 하잖아요. 힘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동시에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상체와 하지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척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척추에는 뼈가 있어요. 또 인대가 있어요. 디스크, 신경,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뼈라고 그러지, 그치? 뼈. 요 사이에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그래요? 물렁뼈. 이게 디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렁뼈. 그 안에 뭐에 있어요? 신경이 있어요. 신경. 그리고 이것들이 움직여지지 않게 이렇게 앞뒤로 인대들이 싸고 있어요. 인대. 그다음에 이것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등에 있는 힘줄, 배에 있는 힘, 근육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척추에는 5가지. 뭐 그 외에도 혈관들도 있고 다른 임파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 5가지가 되게 아파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 척추의 그 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척추의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꼬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휘어진 것, 이것들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생긴 거는 큰 질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우리 여중 여고 다닐 때, 그치? 여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이렇게 몸이 좀 삐뚤어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너 한번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부리면은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이 이렇게 처져 있으면 그건 측만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목욕탕에 데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쪽 가슴이 더 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측만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대개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게 생긴 것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요. 그것이 20도에서 40도를 넘어가면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위험한데 대개 20도 안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바라보고 이것은 잘 교정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생리가 끝날 때쯤 되면은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진행돼서 한 25도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도 채우게 되고 몸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치료들을 계속 해드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유소년기에 생겼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 옆에 있는 것은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년 이상의 나이에 허리가 자꾸 이렇게 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개 디스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고 디스크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지요. 다른 것들은 요 디스크 질환 그러면은 요 디스크에 아까 여기 빨간 거처럼 이 디스크 옆으로 삐직 우리가 이렇게 호떡을 콱 누르면 옆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디스크가 약한 쪽으로 삐져나와요. 수핵이. 그래서 수핵 탈출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공교롭게도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면 별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신경이 나간 쪽으로 빠져나오면 그 신경이 아프게 돼요. 그래서 4번, 5번에 있는데 하면은 이 발에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있는 대로 엉덩이로부터 쭉 이렇게 아프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통증들이 생기는 것들이 디스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디스크만 삐져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있어서 인대, 그렇죠?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것이 그 협착증인데 디스크가 나오고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 좁아져요. 그래서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이만해야 되는데 요만큼 좁아지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못 누는데 한 10분 걸어가면 자꾸 아파서 주저앉게 되고 특히 엉덩이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치료만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의 문제가 협착증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뒤가 끊어져서 생기는 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잘라지지 않아도 평소에 일을 많이 하셨던 어르신들 또 배가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황색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게 불안정해지고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마디가 앞으로 나가는데 저건 척추 불안정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거를 이제 전방전이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무슨 수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능한 한 근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통증들을 없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그 외에 다른 병들도 있는데 인대, 아까 말씀드린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협착증이라고 그랬는데 목 위쪽에서는 인대가 골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뼈처럼 바뀌어서 서로 달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인대골화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팔이 아파지고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하고 자꾸 삐딱하게 걸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고 자꾸 힘들어서 이상하다 나는 그냥 밤새 아파갖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맨날 꼬부리고 지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허리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게 펴지지가 않아.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척추가 서로들 달라붙은 거예요. 마디마디가 서로 달라붙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병의 진단이 잘못됐더니 아예 병원을 못 가서 생겼던 병들이라서 요즘엔 그런 분들이 아주 꼿꼿하게 잘 지내시고 병을 잘 버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아파만 계시면 안 되고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겨서 뼈가 약해져 갖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 돼요. 여기 보면은 아주 짠짠하게 꽉 차게 그렇죠? 들어 있는데 푸석푸석하게 칼슘이 빠져나가면 약해져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무게를 싣고서 여기다 쾅 그러면 이게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러져요. 그러면 척추 골절이 일어나서 조금 좁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영국에서는 너무 어두운 그런 산업혁명이 있을 그 당시에는 햇빛을 못 보니까 뼈가 점점 약해져 갖고 어르신들이 뼈가 자꾸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노인의 이상한 그 혹이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혹이 아니고 뼈가 주저앉아서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의료들이 많이 발전해 있지요. 치료 방법을 잠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가 진단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병원에 와서 저희는 이거 의사가 잘못하면은 시험 떨어지거든요. 의사 못 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20년, 30년 해갖고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옆집 얘기를 자꾸 하면은 좀 아쉽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정확한 치료를 잘 받은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운동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프롤로라는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약해진 근력들을 강화해주고 인대가 무너진 곳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증식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신경이 너무 눌려서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런 주사를 꼬리뼈나 이렇게 등에다 놔드리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수술보다는 먼저 이러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서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지도 않고 잘 견디실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저런 특수한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꼬리뼈에다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의사들과 상담을 해서 먼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은 더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치료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그 디스크를 양을 줄여내 갖고 디스크가 꽉 누른 거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요. 또 거기다 조그만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쳐다보면서 그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현미경으로 봐서 아주 이만큼 째서 그것을 없애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막 뼈가 여러 마디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수 없이 이렇게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작은 치료를 해서 안 아프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방문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허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 아까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5kg 정도 되죠. 허리 목을 갖다 이렇게 조금만 한 5도만 구부리면은 이 등에 그 척추뼈에 걸리는 힘이 얼마나 늘어나나 과학자들이 했더니 40%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5kg 머리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게 7kg에 해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게임기 막 들어가지. 그렇죠? 게임 속으로 막 들어가고 모니터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 정도 목을 이렇게 20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은 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머리의 무게가 마치 12.5kg 정도로 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5kg, 5kg, 50kg이 5kg라면은 이 정도면 100kg가 넘는 사람의 머리처럼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잘 취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얼마나 목에 많은 부담을 주고 등을 아프게 하지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역도 선수가 있어요. 이 역도 선수들은 우리 몸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약간 한 15도 정도 상방을 들고 허리를 이렇게 약간 한 10도 정도 앞으로 굽히고 엉덩이를 바싹 펴서 힘을 다해서 들 때 그래 우리가 들 수 없는 그 놀라운 힘들을 발휘하잖아요. 오늘 역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처럼 이렇게 멋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결론을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하나 제가 갖고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상한 그림이 있죠? 예, 이건 그림이 아니고 글씨입니다. 여기에 보면 글씨인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 네 개의 그 글씨가 합쳐져서 글씨가 있는데 요드 해 바르 요드 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글씨를 이렇게 세워서 써보면은 마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글씨를 이렇게 세로로 그려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으면은 비록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계셨던 그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몇 세를 살았어요? 120세, 그렇죠? 120세를 살았어요. 그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그 이후에 8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어둡지 않고 귀가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되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 때까지 그는 건강하였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도 현대인들도 그러한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요? 의사의 방법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이 군대 간 지 이제 벌써 여러 달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가 첫 휴가가 나오고 그다음 휴가가 나오는데 그다음 휴가 때 저희 내외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때였어요. 좀 안타깝게 그날은 아이들이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날이었긴 하지만 큰아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와갖고 작은 아이와 합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봉투를 하나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께서 30년 전에 결혼하셔서 저희를 낳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대 공부를 하느라고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한 번도 저희가 번 돈으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군대를 가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을 5달 동안 모았대요. 그래서 5달 동안 두 아이들이 모아서 그것을 저희 봉투에다 넣고 아빠, 엄마, 이것은 아빠, 엄마가 버신 돈이 아니고 저희가 번 돈이에요. 이것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그냥 찡했어요. 그리고서 그 아이를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오늘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부대에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들 마지막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인사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보시고 저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뵈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